자동차를 건축에 비유해 브랜드가 추구하는 정체성이자 행복의 방향인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고 디자인의 지향점을 분석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선 메르세데스를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한 고성으로 비유했습니다. 특히 고성의 자원을 현대화시켜 세련되면서도 클래식한 분위기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메르세데스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스포티하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인 BMW, 그리고 그 플래그십인 7 시리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메르세데스, BMW, 아우디를 건축에 비유하는 영상을 준비하며 가장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한 것이 BMW입니다. 그 이유는 대중성을 지향한 F바디의 디자인마저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 좀 더 대중화된 G바디의 변화에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MW는 결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우선 단순히 스포티하다고 알려진 BMW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BMW를 건축으로 비유하면 어떤 건물이 될까요? 저는 BMW를 마치 토니 스타크가 사는 말리부 해변가의 맨션과 같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뜻밖이죠? 왜냐면 토니 스타크는 극 중에서 아우디를 선호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해변가의 저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빈틈없이 치밀하게 설계된 아우디보다는 약간의 빈틈을 보일지라도 남들과 다른 하나의 주제를 강하게 표현해서 더 매력적인 BMW에 가까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전통과 형식을 중시하는 주류 계층에 대한 반골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절로 BMW의 역동적인 디자인과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메르세데스처럼 산속에 성을 짓고 군림하기보다 탁 트인 바닷가에 누구와도 다른 집을 짓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맨션의 실내도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을 뿐 치밀하게 계산된 비례나 공간의 효율성을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건축이나 자동차가 줄 수 있는 행복의 방향이 곧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표현했듯 이 집에 사는 사람도 치밀함에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기에 이 자유로운 디자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완벽함이나 치밀함이라는 것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간직할 가치로 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BMW는 그런 곳에 쓸 에너지를 가장 자유로우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쓴 것이죠. 그래서 실내 공간이 조금 부족해도 어딘가 이해 못할 디테일이 있어도 단점보다는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귀족적이어서 위화감이 생기는 메르세데스라는 성에 비하면 바닷가 맨션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상대적으로 위화감이 덜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맨션을 누구나 가질 수 없듯이 BMW도 명문 가문인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메르세데스는 주류 계층의 노블레스였다면 BMW는 마찬가지로 귀족이지만 자유를 추구하고 혁명을 주도한 레지스탕스의 개념 같습니다. 심지어 BMW는 돈만 많은 집안이 아닌 누구보다 알아주는 스포츠의 명문가입니다. 메르세데스처럼 격식을 중요시하는 스포츠보다 축구, 육상 등 운동량이 많은 종목에서 존재감을 과시해 뒤를 날리는 적극적이고 자극적인 주행 감각을 보여주었고, 마찬가지로 모터스포츠 역사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런 스포티함은 빈틈 많지만 매력적이고 자유롭고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BMW가 생각한 행복의 방향이자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BMW와 닮은 건축을 좀 더 살펴보자면 현대적인 공법 없이는 만들 수 없는 화려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영장, 체육관, 차고 등의 다양한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유리에 비치는 디스플레이와 각종 미래적인 기술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의 기술과 미래적인 디자인은 BMW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BMW 디자인에 있어 큰 업적을 남긴 크리스 뱅글의 명언으로 발전된 기술은 발전된 디자인에 담아야 한다는 말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심지어 품질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조금은 어설프다는 단점마저도 닮았습니다. 왜냐면 이런 도전적인 건축이나 디자인은 필연적으로 비가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BMW의 디자인이 매력적이지만 어딘가 이해 못할 품질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BMW 전성기의 기초를 만든 크리스 뱅글은 뱅글스 부트 같이 단편적인 디테일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가 추구한 디자인의 본질은 발전된 기술에 비해 디자인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향하고 기술을 담을 수 있는 발전된 디자인이란 도전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서 있는 차도 아름다워 보이게 하는 버닝 서피스, 비행기를 모는 듯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삭막했던 독일차의 실내를 감성적으로 만든 선형의 우드 트림, 기어를 어디에 두든 스포티한 자세를 잡을 수 있는 전자식 기어 셀렉터까지 모두 이런 사상 속에서 나온 디테일들입니다. 사실 이 또한 호평을 받거나 살아남은 디자인만 언급했을 뿐 당시 BMW의 도전 정신은 호평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슈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 정신이 자동차 디자인이란 큰 분야를 움직인 것이고 BMW를 가치 있게 만든 것이죠. 특히 말리부의 해변가에 살며 아침에는 달리기, 점심에는 수영, 저녁에는 복싱과 같은 격한 운동을 하는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같이 한번 타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BMW의 스포티한 주행 감성은 도전적이어서 매력적이었던 디자인과 함께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간 전성기를 넘어 BMW를 주류로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F017 시리즈가 W221 S클래스에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F105 시리즈가 W212 E클래스의 판매량을 뛰어넘은 것도 이런 도전 정신과 자신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대중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성기 동안 만든 차가 세단이든 강성이 조금 모자란 스포츠카든 해치백도 아니고 SUV도 아닌 어떤 것이든 BMW라면 큰 호응을 얻을 만큼 전성기를 보냈지만 사실 BMW의 역사에서 이 시대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절이 거의 없습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시기를 위기라는 평가를 받으며 보냈고 심할 때는 메르세데스에 매각된다는 소문도 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위기라는 것도 안정적인 주류의 삶을 살기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익숙한 것에 저항했기 때문에 얻은 BMW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가치 있는 역사였습니다. 바로 이런 도전 정신이 BMW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골 정신이 주류가 되면서 오히려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귀족적인 고성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류였을 때까지만 해도 바닷가의 삶은 자유와 역동성으로 차별화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BMW와 비슷한 집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기는 라이벌인 메르세데스와 아우디도 이웃나라 귀족인 제규어 알파로메오도 미국과 일본의 신흥 부호인 캐딜락과 렉서스는 물론 후발주자이자 자금력으로 무장한 제네시스까지 지구상의 대부분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스포츠와 다이나믹을 주장하고 있어 BMW가 다이나믹과 스포츠만으로 차별화를 이뤄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포함해 BMW의 현재는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지금의 BMW는 자유로운 도전 정신을 막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모두가 다이나믹을 주장하는 시대 상황. 두 번째는 디자이너가 단체로 떠났다는 BMW의 내부 상황이자 도전 정신이 느껴지지 않는 디자인.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만 해당될 수도 있지만 차의 본질과 따로 가는 듯하고 가치 유지에 어려움을 보이는 수입사입니다. 과연 이 문제들이 무엇이길래 그 반골 기질에 개성 있던 BMW를 기죽여 놓은 것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며 BMW는 어떤 해법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 앞서 설명한 모두가 스포츠를 외치는 시대에 다이나믹으로 어떻게 차별화를 만드는가이지만 대중의 걱정과는 다르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BMW는 누구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사회가 BMW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 BMW의 단단한 주행 질감은 캐딜락처럼 날아 비머처럼 쏜다는 닥 허드슨경의 명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BMW는 소프트해졌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아마도 BMW는 이 시대의 스포츠와 다이나믹이 바로 그 부드러움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한없이 부드럽기보다는 영리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덕분에 서킷이나 산길에서만 느낄 수 있던 스포츠를 일상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더 빨라지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지는 것이 해답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판매를 위해서란 평이 우세하지만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가는 업데이트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캐딜락의 ATS는 예전 BMW가 느껴질 정도로 스포티하지만 동시에 올드스쿨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M4 GTS에서 보여줬던 냉각 기술과 신형 M5를 보면 이들이 부드러워졌다고 결코 약해진 것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강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부드러움이었는지 랩타임에 있어서도 BMW는 더 빨라졌습니다. 반면에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디자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심오했던 메르세데스의 디자인을 지금은 모두가 알아볼 정도로 쉬워진 것이 위기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BMW는 과거 누가 봐도 호불호가 갈릴 불완전한 비주얼이었고, 그런 모습이 도전적이고 매력적이어서 장점이 되는 디자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BMW는 솔직히 너무 완벽합니다. 이 완벽하다는 말은 결코 찬사가 아닙니다. 완벽함이란 것은 디자인에서 생각보다 많은 매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딘가 부족하더라도 강한 장점 하나를 가진 경우가 더 매력적인 것이죠. 현재 BMW를 보면 마치 누구에게도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안정적인 방법만을 택한 것 같습니다. 덕분에 누구도 비판하기 쉽지 않은 디자인이 됐지만 강한 매력으로 비단과 대중을 휘어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델들을 살펴보면